한 지역을 뽀갤 때는 다 같이 봤었어야 된다. 그 친구의 변화 포인트가 아파트보다 빨라요. 항상. 그 마지막에 단기간에 40%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산도 좋아하죠. 지산 장점이 워낙 많으니까요. 저는 한 7, 80% 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올라가죠. 지산 없는데. 뭐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매도가 꽃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급하게 안 갔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경험을 했잖아요. 이 친구도 올라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이거는. 중요하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파트, 아파텔, 뭐 지산, 재개발 이걸 모두 묶어서 가격을 딱 비교해놓고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선택일까를 고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지역을 뽀갤 때는 어차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분양권이든 똑같은 아파트가 될 녀석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봤었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초보자일수록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을 분석할 때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필히 잘 보기 힘든 재개발, 재건축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친구의 변화 포인트가 아파트보다 빨라요. 항상.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이 세 친구를 무조건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이제 잘 모르는 친구의 가격을 정하는 게 어렵죠. 재개발이 10년 걸리는데 어떤 거는 이제 2년 차고 어떤 건 8년 차예요. 가격이 똑같이 프리미엄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미 지금 완공 앞두고 있는 이 친구가 저렴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방법을 좀 모르는 분들이 있죠. 재건축만 좀 얘기해보면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잡아야 될 거거든요. 가격 변화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감정평가가 1억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해요. 그럼 이 친구는 미래에 10억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1억이에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완공 앞두고 있어요. 1억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9억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격 변화가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입주까지 총 이 4개의 단계가 있다고 봤을 때 10%, 20%, 30%, 40%로 올라요. 제가 전체를 다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러면 저는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얘 1억 하네? 근데 P가 5억이래요. 오케이. 1억 원가에 5억? 그럼 6억이네? 그럼 이 단계가 어디쯤 와 있지? 세 번째 단계 와 있을 때.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금액이 4억이 있잖아요. 엄청 저렴하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P가 5억 붙어 있는데 두 번째 단계 와 있어요. 그럼 얘가 훨씬 좋은 거네, 세 번째 거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안 하는 투자가 뭐냐면 P가 많이 붙어 있는 걸 잘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너무 과열됐다, 비싸다고 판단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단기간에 40%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앞기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을 조합 설립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10%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사업 시행하고 한참 지나야 20%가 오르거든요. 근데 이미 좀 많이 된 거를 비싸게 주고 사도 나는 40%를 그냥 거저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그런 투자를 하면 확실한 안전 마진을 가져가면서도 되게 빠르게 수익 실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은 그게 50%예요. 나머지 50%는 누가 결정하냐면 세대당 뭐 평균 대지 지분이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이 지역이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얼마큼 더 갈 수 있느냐, 이 흐름이 50%를 차지하는데 제가 봤던 모든 지역들은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지역이면 얘가 조합 설립인가라고 하더라도 쫙 올라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흐름이 안 온 지역들은 지금 관리 처분 났는데 불구하고 제자리예요. 계속 P가 1억도 안 돼. 근데 흐름이 딱 오면 그때서부터 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 재개발 투자할 때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정말 멍청한 질문이에요. 흐름이랑 또 얘기하면 그냥 흐름이 왔을 때 그때 그게 조합 설립이든 관리 처분이든 들어가면 그때부터 얘는 드라마틱하게 오릅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은 되게 좋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필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맨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게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좀 공부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을 때 알려준 거라고는 흐름 하나, 그 다음에 단계가 왔을 때 10, 20, 30, 40밖에 안 올렸어요. 이 전부 다 가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흐름도 가격, 얘도 가격. 이 친구가 현재 P가 얼마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상태인지 그것들을 여러 개를 비교하다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아파트 투자가 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공부는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안 돼라는 것보다는 저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산에 많이 투자하시는 편이네요. 지산도 좋아하죠. 지산 장점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산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산에서? 네. 의외의 답변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한 7, 80% 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런 거죠. 서울의 일부 지산만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나머지 친구들은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붐이 일어나고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불과 한 2년? 길게 잡아줘도 그 정도고, 서울에 있는 일부 이제 정말 1급지 그런 것들만 좀 눈에 띄게 올랐고 나머지들은 되게 미약하게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해운대 지방에도 지산이 있어요. 그게 지금 평당 900 하던 게 지금 1400 하거든요. 불과 1년 사이에. 근데 수도권에 1000만 원짜리 지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상한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미래는 결국은 빌딩일 거거든요. 그 빌딩의 가격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 갭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역으로 내가 다시 계산하려면 지산을 공급하는 건설사, 시행사의 입장에서 역 계산해보면 답이 또 나오게 돼요. 토지 가격 자체가 5천만 원, 1억 5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연면적 한 1만 평 정도 되는 지산을 공급한다고 봤을 때 토지 원가가 제일 셀 거 아니에요. 건축비는 뭐 어차피 평당 얼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평당 5천만 원 하던 시기에 내가 분양가를 한 1,000만 원만 해도 내가 원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 입지에다가 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해야지만 그때 벌었던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분양해야 이 사람이 마진이 남는 거고, 앞으로 분양을 하면 이 가격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분양가가 올라가겠네요. 무조건 올라가죠. 이게 올라가면 입지가 좋은 지산들은 무조건 올라가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만 지산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거네요, 분양가가? 오피스텔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나왔다고 하면 거의 지금 상한가로 다 지금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토지 가격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딩도 지금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산은 꼭꼭 꼬마 빌딩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간단해요. 어차피 토지가 오르니까 걔도 오르는 거고요. 꼬마 빌딩도 한정적인 곳에 있죠. 지상도 한정적인 곳에 있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고. 근데 이제 꼬마 빌딩은 덩치가 금액이 크잖아요. 특히 입지 좋은 것들은 막 100억, 200억 이렇게 하는데 개인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산은 뭐 10억, 20억대예요. 얼마든지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 그리고 꼬마 빌딩에 있어서도 50억대가 인기가 제일 좋아요. 200억대보다. 왜? 그 정도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10억, 20억대, 30억대 지산들은 수요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얘가 장점이 많죠. 예전에는 지산이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만 봐서 시세 차익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분양가랑 계산을 하면 시세 차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나올 수 있죠. 지산 없는데. 네. 뭐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랭구님은 혹시 매도도 잘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매도가 꽃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사는 건 쉬운데 매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일 어렵잖아요. 매도하기 위한 기준들은 몇 가지 있기는 하죠. 일단은 매도 안에는 저는 갈아타기가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더 좋은 선택이 나타났을 때 매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갑자기 10억을 샀다가 팔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뭔가 팔아가지고 더 좋은 걸 사려고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매도 전략 첫 번째는 잘 안 판다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괜히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해서 답이 안 나와요. 저도 팔아서 이렇게 잘 된 케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안 팔 물건을 좀 많이 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 시절에는 실력이 없어서 안 좋은 물건을 막 사기 때문에 그런 건 적당히 좀 팔아야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궤도기가 올라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좋은 걸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최고로 좋은 건 아니지만 꽤 좋은 걸 사거든요, 보통은. 그거를 억지로 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매도 시점을 늦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갈아타기를 고려한 매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이걸 갈아탔을 때 어차피 얘가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최소 2배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게 10억이 된 거예요. 내가 처음에 넣었던 금액이 2억이었는데 5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깔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7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팔면 물론 세금 빼면 더 적어지겠지만 그러면 7억을 깔고 있는데 이 7억이 2년이 지났을 때 7억이 오를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7억은 못 오르더라도 한 2억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고 봐요. 그럼 그걸 정리했을 때 다른 곳에 넣었을 때 최소 4억을 벌 수 있을 때 이걸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저는 첫 번째 전략이 이걸 안 팔고 돈 모아서 이걸 또 사자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모으죠. 네, 그렇지만 저도 안 좋은 물건들은 있거든요. 안 좋다기보다는 성에 차지 않는 물건, 이제 그런 물건들은 이제 웬만하면 그냥 보내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적정 시기는 제가 원하는 수익률이 달성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된다고 봐요. 약간 주식처럼 비슷하게 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원래 목표했던 게 만약에 100% 수익률이다. 1억을 탁 넣어서 2년 뒤에 1억이 올라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안 오를 수도 있죠. 그럼 저는 그냥 가져가요. 지금은 안 갔지만 시간 지나면 뒤늦게 더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가져가고요.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보내주기도 하죠. 근데 그거조차도 그 물건 자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라면 그냥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급하게 팔지 말지어다. 갈아타기도 항상 한 템포 느리게 해야 한다. 왜냐면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방 투자를 많이 했을 때 2013년도에 앞으로 수도권 대상승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주 임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지방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수도권을 사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으면 손해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은 계속 올랐고 수도권은 13년도에는 팍 오르진 않았거든요. 한참 뒤에 조금씩 올랐단 말이에요. 14, 15부터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급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것들을 18년도에 적당히 빨리 정리하고 지방에도 광역시에 뭐 살 수 있었어요. 급하게 안 갔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 친구도 올라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이거는. 중요하죠. 그거가 더블 스코어로 읽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얘는 안 오르고 얘가 올라버리면 내가 이걸 팔아버리면 2배로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랭구님 보면 정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데이터 진짜 말 그대로 부동산 천재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행크TV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행크TV를 좋아하는데요. 투자에 대한 편견이 없더라고요. 다른 어떤 채널들보다. 종목에 대한 편견도 없고 방법론에 대한 편견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되게 좋았고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도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 투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뭐 장사, 뭐 사업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나가는 분들도 행거TV에 많이 출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은 일단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 단계가 넘어선다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일까지 행크TV랑 같이 공부하고 학습해 나가면 그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되게 먼 걸음 간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한두 걸음 정도 걸어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도 일부 있겠지만 좀 아닌 이야기, 틀린 이야기, 어설픈 이야기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또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든 또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초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반 부동산계의 찐 전문가 랭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행크TV와 랭군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